안녕하세요. 반브라목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매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됐죠. 서울 0.11 보합으로 나와 있고요. 수도권 역시도 지금 멈춰선 시계처럼 0.03, 전국 역시 마이너스 0.01, 지방은 조금 한 단계 더 하락한 마이너스 0.05로 가고 있네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향후에 어떤 궤적을 가지게 될 것인지, 지난주에는 거의 상승률이 반토막이 났었죠. 그 정도로 이 토제 재지정되면서 시장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은 그런 어떤 형국으로 가고 있었는데, 오늘은 약간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올랐던 궤적에 비하면 상당 부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은 하락 궤적을 밟을 것이 예상이 되고요.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역시도 비슷한 수준, 서울은 오히려 좀 내려갔고 수도권 보합, 전국 보합, 지방 역시 살짝 오름세에서 지금 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무튼 전세 가격 지수 역시도 지금 백업을 확실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의 상당 부분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더라도 서울이 0.11, 인천 마이너스 0.03, 경기 0%, 대전이 좀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0.07, 세종하고 좀 비슷한 추세, 그리고 대구가 마이너스 0.09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역시도 서울이 0.05, 인천 0.01, 경기 0.03, 대구가 마이너스 0.02.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역시도 지금 매매 가격을 이렇게 좀 확실하게 떠받쳐줄 그런 어떤 이 모습으로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반기 지나면서 집값 부분은 대외 변수에 굉장한 어떤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집값 부분이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수요자의 손에 닿을 수 있는 정상화되는 과정 중에 터치할 만한 그런 어떤 기회도 꽤 찾아올 것으로 보이고요. 매매 가격 변동률, 서울 같은 경우 0.11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모두 다 마이너스를 이마에 딱 붙이고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집값 추이는 굉장한 어떤 변화의 굴곡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전세 가격 역시도 그렇죠. 이렇게 앞으로 부동산은 대미국 변수라는 게 지금 이 잠재적으로 엄청난 이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일단은 지금 한국의 전국 불안 요소가 어느 정도 지금 해소되어 가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이 진행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집값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 분명한 어떤 이 노선이 딱 정해지게 되면 전체적인 어떤 집값 추이의 어떤 이 변동성이 확실하게 그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변동률 0.25에서 0.11까지 뚝 떨어지는 반토막 상승률, 이 반감되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보여줬는데, 지금 전국 그리고 서울 전세 할 것 없이 굉장히 지금 이 저공 비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고스란히 나타내 주고 있죠. 특별히 토지와 관계됐던 강남 3구, 서초, 강남, 송파, 용산 등이 그 변동률에서 상당히 큰 폭의 어떤 이 변화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강남 3구의 집값 자체는 굉장히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상승분이라는 어떤 이 축적된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계속해서 소실되는, 빠져나가는 듯한 어떤 이 가치 감소의 현상들이 급격하게 정말 시작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다시 집값이 폭등하면 어쩔까라는 어떤 불안감이 있을 건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일단은 집값 자체가 굉장히 하향화되되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루트가 충분히 생길 정도의 이 집값 변동 요인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국 부동산 주간 아파트 이 가격 변동에 따르면, 동향에 따르면 전주와 동일하다라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확실하게 지금 꺾이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산대청 역시도 재지정 이후에 상승폭이 확실하게 줄어드는 어떤 추이로 가고 있는 건 확실해 보이고요. 현재 지표는 일단 버티는 궤적이죠. 끝까지 집주인들이 내가
팔겠다라는 어떤 기준선 이후로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그러니까 후퇴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지 표명이 굉장히 엿보이고, 앞으로 부동산 환경은 엄청난 변화를 겪을 가능성 높겠습니다. 여러 채 보유할수록 불리하죠. 다주택자는 좀 불리하게 됐겠고, 무주택자는 좀 유리한 국면으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확실하게 드는 건 사실이죠. 시장의 공급 한계 상황은 이렇게 구축해서 이제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변에 꽉 찌고 있었던 여러 채의 집들을 정리하는, 이렇게 되면 매물 폭주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10만 건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집값의 자체 시장에서의 자정작용을 거쳐서 저점의 진입로가 확실하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뭐 그동안 집을 사기 위해서 무리하게 대출받았던 여러모의 어떤 이 무리한 진행 사항들은 영끌 아파트로 이제 나타났었는데, 이런 어떤 현상들은 많이 수그러들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지금 뭐 자본시장이 굉장히 문제 아닙니까? 지금 뭐 외국인이 오늘 1조 4천억 뺐습니다. 이 정도면 뭐 지금 엄청난 지금 저점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본시장 자체가 이게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 뭐 자산시장, 아파트 시장은 뭐 고스란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되면 양자 간의 자본과 자산시장의 어떤 이 동반, 침체 현상을 또 가져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이렇게 자본시장이 계속적으로 불안감을 더해가기 때문에 자산시장의 아파트 시장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그동안 뭐 엄청난 거품 가격, 그리고 왜곡된 가치 확대 등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파트 이 건물 자체를 완전히 뭐 금과 같은 어떤 가치 체계로 굳혀놓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강남 3구에 있는 아파트들 거의 뭐 이게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금고야, 그런 식으로 가치 축적을 해왔었는데, 이젠 이런 어떤 시기가 점점 지나가고 있다. 결국에 가서는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는가. 집주인들이 뭐 굉장히 호가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지만, 아무튼 미국 쪽 변수가 가장 큰 집값 시장의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일단은 뭐 관세 정책, 그리고 환율 정책, 물가, 금리 부분 등 여러 부분에 있어서의 이 변수들이 작용을 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뭐 곧바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생태계, 특별히 자산 시장의 생태계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미국 쪽의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예의주시하는 그런 포인트를 좀 찍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빠지면서 삼성전자, 뭐 SK 등등등 여러모로 이 어제 나스닥 6% 정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동반해서 하락하는 추이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또 이게 부동산으로 흘러갈 수 있는 자금줄도 지금 블로킹 되고 있고요. 대출 문턱 높아지고 금리 인상, 다주택자들의 어떤 주담대가 전격적으로 중단이 되면서 기존 이 상반기에 총량제가 다시 리세팅 되면서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 내리면서 대출 부분의 폭을 좀 넓히려고 했지만 이게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은행 뭐 다자녀 우대금리 절반으로 축소하고요. 제일은행 1주택자 뭐 주담대 부분 창구를 딱 셔터를 내리는, 부동산 쪽으로 아무튼 무리하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금이 여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탄력성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상당히 아파트 가치의 이 우상향 궤적은 기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등의 지금은 뭐 금리를 내리는 시중은행의 스탠스지만 아무튼 내적으로는 고객 우대금리를 조정을 하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대출 자체를 쪼여가고 있습니다. 자금 출처가 굉장히 좀 빡빡해질 수 있는 관계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무주택자들의 입장에서, 무주택자들이 일단 뭐 대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해주는 범위가 있으니까 다주택자들이나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빡빡한 그런 추세로 갈 가능성 높아서 뭐 앞으로 무주택자들에게는 뭐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 높겠고요. 이렇게 뭐 최저금리 자체가 지금 거의 보합세 아닙니까? 내린다고 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쭉 해서 금리가 횡보 현상을 이어나간다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우회로, 틈새, 그리고 뭔가 공간이 보이는 곳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이 아파트 시장에서는 가장 이 진입의 대세가 되는 것은 초기 비용을 확실하게 줄여놓는 거죠. 그래야만 대출 파일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오늘 입지자 모집 공고 낸 곳이 있습니다. 안양 이편한 세상입니다. 여기 무순위 줍줍이 나왔는데요. 일단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 없고 전매 제한 없고요. 거주 의무 기간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확실하게 딱 적용이 되겠고, 접수일이 4월 9일, 당첨자 발표일이 4월 14일이 되겠습니다. 일단 공급 금액이 46제곱이 4억대입니다. 4억 8천. 그리고 74제곱 30평대가 6억 3천 정도 돼요. 근데 74제곱 가격이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죠. 발코니 확장 금액 요런 정도로 나오게 되고요. 일단은 뭐 여기 매물로 나온 이 가격대가 지금 9억에서 한 10억대 정도 되니까, 일단 74제곱 같은 경우는 6억대, 6억 초반이니까 어느 정도 시세의 어떤 방벽은 있습니다. 근데 안양 쪽이 최근에 조금 이 아파트 시장이 약세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 실수요 위주로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뭐 소형 평수라도 4억대 안양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틈새는 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뭐 이 교통 라인도 뭐 안양역 1호선이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보통 한 500m에서 한 900m 정도 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어반풀의 자연엔 이편한 세상, 여기 무순위 줍줍이 나왔는데 한번 두세대 정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거주 의무가 없고 거주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주택자, 무주택자 너나 할 것 없이 지원 가능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단지 배치도 아주 뭐 단단하게 잘 구성이 된 것 같고요. 어마무시한 대단지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매머드급 단지인데 평면도 46제곱은 뭐 소형 아파트답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84제곱 역시도 판상형 구조로 지금 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남이 앞으로 10억 이하 아파트 시대가 올 수 있을까? 정말 집값이 정상적인 어떤 궤적으로 가게 된다면 이런 가격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비강남권이 4, 5억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가격 적정선. 지금의 어떤 비현실적 집값은 어느 정도 내려와야 좀 정상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여러모로 좀 판단이 좀 헷갈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전체적인 어떤 집값 추이는 급격한 어떤 하락세를 가져올 가능성 높겠고요. 자산시장 가치 빠지면 뭐 경제가 흔들린다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썰들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값이 정상화된다면 뭐 결혼율, 출산율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겠죠. 또 무주택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염원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주거 안정성도 상당 부분 이 보장이 되면서, 이게 집값 기조의 이 궤적들이 투기에 근거한 어떤 궤적들이 아니라 정말 실수요자들이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게 된다면 상당히 한국 부동산 전체의 어떤 이 환경이, 그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이 강남 10억 이하, 비강남 4억에서 5억 정도.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어떤 집값 추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비현실적 집값을 어마무시한 대출로 메꿔내기에는 지금 고금리 시대가 너무 무지막지한 어떤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거고, 아무튼 자산시장 가치가 빠지게 되면 경제는 박살이 난다라는 어떤 이 공포 심리는 그만큼 집값 내리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또 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주거 안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시대로 가야 하는 건 맞겠고요. 이런 의미에서 무주택자들에게는 상당 부분 지금의 집값 하락세, 굉장한 어떤 호재,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번번한 목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